这个是一个75乘1米。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사회 고발 332번째는 중국에 만연한 아동, 청소년 실종대, 시진핑 장기이식 산업화, 그리고 장점이는 어떻게 군부와 공안 조직을 장악했나 편입니다. 중국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될까요? 물론 중국 당국이 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매년 실종자 수를 전혀 발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최근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찾을 수 있는 2017년의 중국의 통계 발표를 보면 공안부에서는 매년 약 70만 명 정도가 실종된다고 발표했고요. 민정부에서는 약 30만 명의 무연고 시체가 발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중공 당국의 공식적인 실종 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라고 발표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민간에서의 발표는 얼마나 될까요? 중공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실종자 수만 해도 매년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으니 매년 실제 실종자 수는 최소 100만 명은 넘을 뿐더러 당국의 발표에는 항상 몇 배수를 곱해야 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통계 관례이다 보니 엄청난 수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매년 실종되는 사람이 무려 약 800만 명이라고 하며 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는 가족들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추론 끝에 매년 800만 명이라는 가정을 내놓았습니다. 연령별 통계로 보면 아동 실종은 매년 약 20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유괴나 납치와 같은 악질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스스로 연락을 끊고 사라지거나 호구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특히 농민공이나 청년들이 실업상태나 혼인 문제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끊은 경우에 속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매년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실종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매년 홍수, 태풍, 지진, 산사태,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종되는데 중공 당국이 이에 대해 철저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특히 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사상자, 축소 등의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실종자 찾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2000년의 인구조사에서 0세 영아부터 17세까지 실종된 여아의 규모는 무려 1194만 5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실종 이외에는 인신매매 납치, 가정분규 가출, 정신병 가출 등이 꼽히는데요.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가혹한 환경에서 도시에서는 성매매, 농촌 산지로 팔려가서는 감금 성노예 또는 장기 적출 등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실종자를 추정할까요? 민간에서는 매년 공안부가 받은 수백만의 실종 신고를 참고하고 민정부에서 처리하는 수십만 건의 무연고 시체 처리 통계를 근거로 이를 분석하여 추론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추론이 전혀 황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안부의 말처럼 정확할 수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안부의 실종자 발표 매년 70만 명과 민정부의 매년 30여만 명의 무연고 시신 처리로 합산된 중공 당국의 발표 매년 약 100만 명 실종자 발생 근거도 사실상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죠. 게다가 공안부에서 발표한 것은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서 범죄와 연관이 없거나 신고가 되지 않거나
안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70만 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안국의 실종자 발표에 더 많은 사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중공 당국은 민간에서 발표한 매년 약 800만 명의 실종은 몇 년을 누적한 통계라고 우깁니다. 또한 자발적인 연락두절 등이 포함된 것이라서 매년 약 800만 명의 실종은 사실은 실종이 아니라 연락두절된 사람의 통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일견 일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중공당국이 발표한 매년 실종자 수 약 100만여 명보다는 많겠죠. 2021년 2월 25일 중공당국은 중국 실종연구백서 2020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에 보면 2020년 매일 실종된 사람은 연인원 2,739명이고 2020년 전체로 보면 연인원 100만여 명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연인원 394만 명, 2017년 연인원 260만 명보다 대폭 감소되었고 그만큼 치안 상태가 개선되거나 실종 예방 교육 등의 효과로 실종자가 줄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문제가 되니까 중공당국이 또 이상야릇한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를 찾아내어 변명하고 있고 결국 또 자기들이 잘한 것이라는 뻔뻔한 선전선동 수작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매년 실종되는 인구는 당국 발표는 약 100만여 명, 민간 추정은 약 800만여 명이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매년 약 100만여 명이라고 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가 아닙니까? 설사 매년 100만 명이라고 해도 하루 평균 2,740여 명이 매일 실종된다는 것이니 중국에서의 삶이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2017년 상해 공안국이 해커 집단에게 정보를 털렸는데요. 이때 털린 정보 중에서 중국 전역에 신분증을 가진 인구가 약 7억 9천만 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주민신분증법 제2조에 보면 만 16세가 되면 신분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6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숫자를 합산하면 중국의 인구가 나오겠죠. 여기에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 약 1,300만 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16세 이하 아동과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통계가 워낙 엉터리고 조작이다 보니 실제는 그 이하로 총 인구가 14억이 아니라 10억에서 12억 정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없죠. 그렇다면 실종자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중경시로 누적 실종자가 약 355만여 명으로 중국 1위이고 하남성 주구시가 약 267만 명으로 2위, 안휘성 고양시가 262만여 명으로 3위이고 특히 하남성은 4개 도시가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실종자들이 대부분이 장기 이식에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연락두절, 즉 개인적인 각종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잠수를 탔거나 정신병자로 혹은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고 불행하게도 인신매매, 성노예 등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중국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중국에는 남녀 성비가 무너지고 특히 외떨어진 농촌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강제로 여성을 인신매매나 납치 등의 방식으로 데려다가 마을 노총각에게 성노예로 사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은 시족 단위 고립된 마을이라서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마을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 상황은 바로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것입니다. 실종된 아동 청소년들은 인신매매, 납치, 성노예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장기 적출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흉악한 범죄 집단은 심지어는 이들의 장기를 모두 적출하여 처참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장기 실종 처리된 아동 청소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이렇게 가장 참혹한 범죄의 대상으로 희생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고 주변에서 아동 청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동조하면서
시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소년 실종 사건은 호흠우, 중국 발음으로는 후신위 실종 사건입니다. 하도 많지만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07년생 7월생인 후신이는 당시 나이 16세로 키에 173cm였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이날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후신이는 10월 14일 오후 5시 51분경 학교의 CCTV에 찍힌 이후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후신이를 찾았지만 학교의 모든 곳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후신이의 부모와 친척 등 지인들이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는데요. 2023년 1월 28일 그토록 찾았던 후신이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다음 날인 29일 DNA 검사를 한 결과 후신이로 밝혀졌습니다. 후신이는 실종된 지 무려 3개월여 만에 발견되었는데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숲에서 목이 매여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경찰과 후신이 가족들이 찾아봤던 지역이었고 후신이가 목을 매단 장면도 석연치 않는 등 사람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공안당국은 유야무야 넘기고 말았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건이 발생한 강서성은 물론이고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후신이 실종과 자살 위장 사건은 장기 적출 희생자로 중국 인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발견한 장소나 방식도 조잡하고 당국이 오래 방치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며 DNA 검사를 통해 후신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인들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후신이 사건 이후 발생되는 아동 청소년 실종 사고는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없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의문의 실종을 당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이 요즘 거의 매일 위성을 쏘아올리고 CCTV를 10억 개 이상 수도 없이 설치하고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 인민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실종된 아이들을 추적해내지 못하냐고 공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하남성 정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강요받은 학부형은 10살 난 아이가 수술을 마친 이후에 장기가 적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에 항의하고 공안에 신고했지만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한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공의 고위층 평균 수명이 200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수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지도자들보다 약 2살 정도, 2세 정도 높았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10살 이상 높아져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공의 고위층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장기를 이식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공이 2023년에 발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람의 인체기관 증여 및 이식 조례 제9조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의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세 이상의 인민의 장기는 괜찮다는 것일까요? 게다가 제25조에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된다는 걸까요? 2025년 2월 1일부터 아시아 최대의 장기이식 병원이 있는 천진시에서 시행되는 장기이식 표준가격 공지입니다. 간 이식 25만이면 약 4,980만원, 신장이식 20만이면 약 3,984만원, 심장이식 8만이면 약 1,593만원, 허파
폐이식 6만 위안 약 1195만원, 췌장이식 5만 위안 약 996만원, 소장이식 4만 위안 약 797만원, 각막이식 12,000위안 약 398만원이라고 합니다. 상해의 인제병원은 아동 간 이식에 있어서 지난 11년간 연속해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고, 호북성 무안시에는 세계 장기이식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병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19개에 불과했던 장기이식 전문 병원은 2006년에는 512개로 늘어났고, 특히 시진핑 시대인 2020년과 22년 3년 사이에 647개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다시 863개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전역의 장기이식 전문 병원은 병원 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각 병원의 규모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주요 고객은 누구일까요? 물론 중공의 고위 당직자들과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및 태자당 소속 혁명 후의 홍색 귀족들, 그리고 중국의 갑부들이 여기에 속하지만 해외에서 찾아오는 기빈들도 주요 고객입니다. 한국에서도 비공개로 많이 가고 있죠. 장쩌민 시대의 장쩌민이 당시 공산당 다원수보다 많은 1억 명이 넘어가는 파룬궁 회원들 소식을 듣고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덤으로 얻은 것이 군부의 지지였습니다. 군 경력이 없는 장쩌민이 어떻게 군부를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면서 이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는 장기 매매 사업권을 군부와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집단 부패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시작된 것이 바로 장쩌민 통치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처럼 군대를 이끌고 혁명을 하면서 군부의 실세가 된 경우와는 달리 군부와는 관련이 없던 장쩌민이 군부와 공안, 감찰기구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기적출 매매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후진타오 시절에도 장쩌민이 상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쩌민이 군부와 감찰 공안기구를 부패로 장악했기 때문이고, 후진타오는 이로 인해서 군부와 당에서도 실권을 잡지 못하고 허수아비 바지사장 노릇만 하다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은 군부와 당 내부를 숙청하면서 장기이식을 산업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에 무려 900개에 가까운 대형 장기이식 전문 병원들이 생겨났고, 성황리에 해외의 고객들까지 비공개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장기이식을 하려면 조직이 맞아야 하고 또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몰래 중국 병원과 접촉하면 정말 순식간에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장기는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걸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중국인들이 하도 한심해서 스스로 고발하는 차이나 사회고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과 차이나 사회고발 뉴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중국의 3대 스파이 매수 통전공작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 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